안녕하십니까, 공백업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AT&T에 이어서 미국의 최대 통신기업 버라이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버라이즌의 기업 개요입니다. 기업명 버라이즌, 티커는 VZ, 1984년 설립됐고요. CEO는 한스 베스트베리, 그리고 산업구분은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3만 5천 명이고요. 발행주 수는 약 41억 주, 주당 54.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46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295조 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버라이즌의 배당 현황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배당을 0.55부터 0.615까지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월은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배당률은 당일 종가 기준으로 4.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기준의 59%, FCF 현금 흐름 기준의 71%로 배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버라이즌은 뭐하는 기업일까요? 버라이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아봤는데요. 5G 이동통신, 그리고 5G 연구, 그리고 기존의 통신인 4G LTE, 그리고 광대역 광섬유, 이거는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미디어 앤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보안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버라이즌의 이슈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KT, 버라이즌 등 글로벌 통신사와 5G 동맹을 맺었다. 서울경제 출처고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등의 사업에 관련하여 5G 퓨처 포럼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 포럼에는 KT, 버라이즌, 보다폰, 호주 텔스트라, 캐나다 로저스, 남미 아메리카 모빌 총 5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 버라이즌 독점 모델 갤럭시 A71S 5G FCC 인증 획득이라는 기사네요. 버라이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스마트폰인 갤럭시 A71S 5G 폰을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버라이즌 실속 없는 5G 속도 1위, 접속률 0.5%에 불과.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오픈시그널닷컴이라는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버라이즌이 506.1메가로 다른 LGU+, SK텔레콤, KT, 기타 등등 보다폰 다른 통신 업체들보다 월등하게 다운로드 스피드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 표를 보시면은 availability라고 해서 이게 가용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로축이 보시면은 미국의 T모바일이 19.8%, 그 다음 SK텔레콤이 그 뒤를 이어서 15.4%, LGU+, 15.1%, KT 12.6%,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에 버라이즌이 가용률이 0.5%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24시간 중에 0.5%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이 속도가 506메가라고 하지만 이 506메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0.5%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속도가 실효성이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루트 매트릭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맵 화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AT&T를 기준으로 5G가 얼마나 미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맵인데요. 지금 5G 맵만 봐도 이것도 지금 부실해 보이시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버라이즌 한번 볼게요. 버라이즌은 지금 5G 서비스가 되고 있는 곳이 미국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중개소를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라이즌의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sc.gov 사이트고,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2020년 3월 31일에 버라이즌 최근 분기 보고서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볼게요. 영업이익 31,610, 참고로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31,610에서 영업비 25,000 정도를 제해주니까 영업이익이 6,579가 남았고, 소득세를 내기 전에는 5,676, 그리고 소득세를 세금까지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버라이즌의 순이익은 4,287이 되겠네요. 작년 같은 분기 5,160보다는 약 한 20% 떨어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 알아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고요. 총자산은 저번 분기 대비 약 한 2,700 정도 늘었고, 장기 총부채가 약 7,000 정도 늘었네요. 자산이 조금 늘고 부채는 더 많이 는 걸 보니까 자본은 줄었습니다. 당연히 62,835에서 61,653으로 줄었네요. 요것만 봤을 때는 살짝 부채가 좀 더 늘었다, 조금 더 살짝 위험해졌다, 요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볼게요. 앞선 손익계산서에서 봤듯이 순이익은 4,287에서 출발합니다. 플러스적인 영업현금 흐름에서 플러스적인 요소들은 더해주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빼서 더하니까 8,824의 현금 흐름이 생성됐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1,800이 늘은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약 7,000 정도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 7,000을 다 보진 않고요. 왜냐면 투자가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어서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지표로만 사용하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면은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8,820에서 자본적 지출 5,274를 뺀 약 3,600 정도에 해당되는 현금이 잉여현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3,700을 가지고 배당도 주고 이렇게 쟁여 넣는다거나 예금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약 3,600 정에서 배당금을 2,500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재 배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배당 컷이 제 생각에는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버라이즌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백업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